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혼문장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주어가 생략되었다면 그 생략된 것까지 따져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결론적으로는 문장의 짜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술어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서술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있으면 주어는 무조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158쪽에 있는 혼문장들을 분석해 봤고요. 이어서 다른 문장들, 겹문장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1 나번 문장을 볼게요. 화단에 국화가 활짝 피어서 벌들이 많이 날아왔다. 문장을 분석할 때는 먼저 뭐부터 찾는다? 맞아요. 바로 서술어입니다. 문장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성분이 있는지 먼저 볼 건데요.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피어서가 있고요. 또 날아왔다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장은 서술어가 2개 있습니다. 피어서라는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는 무엇이 피었다? 바로 국화가 피었다. 그래서 국화가가 주어가 되고요. 날아왔다 라는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는 무엇이 날아왔다? 벌들이 날아왔다. 그래서 벌들이가 주어가 됩니다. 이 문장의 주어 서술어 관계는 2번 있고요. 그래서 겹문장이 됩니다. 피긴 피었는데 활짝 피었고요. 피긴 피었는데 화단에 피었으니까 화단에 활짝 모두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됩니다. 그리고 날아왔는데 얼마나 날아왔느냐? 많이 날아왔다. 그래서 많이도 부사어가 됩니다. 다음으로 라 문장을 볼게요. 내년에 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내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되고, 된다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되고의 주어는 나는이죠. 그래서 나는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된다의 주어는 동생은, 그래서 동생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되다라는 동사는 주체가 무엇이 되는지, 이 무엇이에 해당하는 보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그래서 여기 고등학생이가 보어가 되고요.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그래서 중학생이가 보어가 됩니다. 내년에는 부사어, 그 다음에 내 동생은 할 때 내는 동생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수식하는 건 동생은 이라는 주어가 아니라 명사인 동생만 수식하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꼭 해주시고요.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 나 문장을 볼게요.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는 아직 따뜻하다. 자, 이 문장에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불지만 이라는 서술어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따뜻하다 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서술어가 있는 겹문장이고요. 불지만에 해당하는 주어는 바람이 불지만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하다의 주어는 날씨는 따뜻하다. 그래서 날씨는 주어, 따뜻하다, 서술어 이렇게 됩니다. 불긴 부는데 어떻게 분다? 많이 분다. 그래서 많이는 부사어가 되고요. 따뜻하긴 따뜻한데 어떻게 따뜻하다? 아직 따뜻하다. 그래서 아직도 부사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3개의 문장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나타나는 겹문장들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이 겹문장을 자세히 공부해 볼 거예요.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최소 2번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 이상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많아요. 그 겹문장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문장의 확대 파트입니다.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서술어가 있던 것이 합쳐지고 합쳐져서 한 문장에 여러 개의 서술어가 생기는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참 여기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있는 2개 이상의 어절을 절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2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2개 이상의 문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면 그 전에 문장이었던 것은 더 이상 문장이 아닌 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하나의 문장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주어 서술어 관계를 절이라고 부릅니다. 어절, 절 이런 개념은 제가 이미 설명한 거긴 하지만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문제집이나 다른 자료들을 보다 보면 이 개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요.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좋고요. 혹시 잘 모르겠다 하셔도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문장이 확대되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어진 문장이고 또 하나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입니다.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어진 문장은 2 이상의 혼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란히입니다. 손에 손잡고와 비슷할까요? 도식화해보자면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있고 여기에 연달아 이어서 다시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이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을 한 사람으로 비유를 해봤을 때 이어진 문장은 아마 이런 사진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있죠. 사진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손을 잡고 있고요. 또 나란히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발이 모두 바닥에 닿아 있어요. 이런 느낌들을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문장이 확대되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있습니다. 아는 문장은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거고요. 안긴 문장은 다른 문장에게 안겨 있는 건데요. 이 안겨있는 문장이 안긴 문장에서, 그러니까 더 큰 문장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자면 이런 식일 텐데요. 아까 봤던 사진들과 다른 점은 아무튼 누군가가 누군가를 안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안겨있는 사람의 2 발이 지금 바닥에 닿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2가지 방식의 차이가 뭔지 이미지가 좀 그려지시나요? 제가 한때 피겨스케이팅을 팠어서 이런 사진들로 고른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만한 이미지를 찾다 보니 한 가지 종목 안에서 비교가 잘 되고 있는 게 이 피겨스케이팅이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분석했던 3개의 겹문장은 문장이 확대되는 2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이어진 문장일까요? 아니면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일까요? 3 문장 모두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순서대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이어진 문장에도 또다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